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의 국희균입니다. 요즘 노인분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아마도 첫 번째로 치매를 말씀하십니다. 치매 역시 조기에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치료한다면 일상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증 치매인 경우도 치료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오늘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에서는 이러한 치매 예방법과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고 소중하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 지킴이 사랑 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무려 1명이나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치매 환자가 1인당 연간 간병비로 무려 2천만 원씩이나 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치매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치매란 무엇일까요? 치매란 그 정의를 보면 후천적인 것입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돼서 기억력을 포함한 다발성의 인지기능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를 치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지적 능력이 모자란 정신지체와는 차이가 있죠. 종류와 원인을 보면은 치매 원인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60여 가지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뇌혈관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경우, 또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서 생기는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치매, 그리고 뚜렷한 어떤 원인이 있는 2차적 치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퇴행성 치매를 보면 알츠하이머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되겠는데요. 점차적으로 인지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증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발생하지만 요즘은 50대, 40대 이른 경우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기억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병이 진행할수록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둘씩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빈번하게 많아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몰라봅니다. 주변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흔하게 쓰던 물건임에도 이게 언제 썼던 거지? 이게 뭐지? 이렇게 그 용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운동 기능이 약해져서 어떤 정교한 것들, 뭐 옷걸음을 이렇게 남자 같으면 뭐 넥타이나 뭐 혁띠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든지, 양발 신는 이런 것들, 또 정교한 어떤 물건을 짚는다든지 이런 정교한 동작을 잘 못하고, 심해지면은 이렇게 평소에는 식사를 잘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숟가락을 놓친다든지, 그래서 밥 숟가락을 자꾸 떨어뜨린다든지 이러한 것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요즘 날씨와 관련이 많은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이 일어나게 되면 뇌 조직에 손상이 가해지죠. 이걸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가 일어나게 되면 초기에는 이렇게 마비 증상이 오게 돼요. 이렇게 편마비라 해서 한쪽만 마비 증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표정을 좀 지을 때 이렇게 한쪽이 좀 어색하게 되죠. 그리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 표정이 좀 이렇게 한쪽이 달라지는, 이러한 걸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 혈관성 치매의 원인은 허혈성 뇌질환, 즉 뇌로 가는 혈관의 혈류량이 떨어지는 경우, 혹은 뇌출혈과 같은 출혈성 뇌혈관 질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평소에 관리를 잘 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치매죠. 2차적 치매라는 것은 뇌염을 앓거나 뇌막염 또는 뇌종양, 또 특정 비타민이 부족한 비타민 결핍증, 호르몬의 어떠한 이상, 그 다음에 약물 중독과 같은 것이 이미 그 어떤 뚜렷한 알려진 원인에 의해서 대뇌가 손상을 입어서 치매가 나타나는 것을 2차적 치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2차적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치매의 증상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부의 경우는 완치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적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인 정상압 수두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행장애나 배뇨장애, 때로는 인지기능 장애 등을 일으키는데, 이때
일정량의 뇌 척수액을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만 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뇌 수막종처럼 서서히 자라는 양성 종양인 경우에도 2차성 치매를 일으키는데 MRI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수술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치매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영양소가 결핍되어서 나타나는 2차성 치매는 그 결핍된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는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 난치병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치료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한다면 굉장히 치료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치매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 보면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적이죠. 그리고 또한 치료의 개념보다는 증상을 지연시키는 경우로도 이 약물 치료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조기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면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과 뚜렷한 그 치료의 결과가 차이가 난다고들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중앙치매센터 가이드북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 28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 이러한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치매 증상 치료 약물을 조기 투여한 환자군은 1년 뒤에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치료했던 환자군에 비해서 인지기능 개선이 뚜렷하게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치매에 걸린 사실 자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많이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방문하시거든요. 발견을 미리 해서 약을 드셨다 그러면 치매가 좋아질 수 있을 텐데 혹시 치매가 의심되거나 자신이 치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신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그 치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치매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치매 예방 그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죠. 이 또한 치매 예방에도 가장 기본입니다. 건강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혈압,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압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혈압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압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뇌 건강에 좋은 음식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섭취가 중요하죠. 그래서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알려져 있지만 견과류나 강황 또 홍삼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마라든지 황기 또 생강, 계피 등을 음식에 넣어서 추운 이 겨울 또 초봄에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DHA가 풍성한 우리가 등푸른 생선에 그게 많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일들을 자주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것인데요. 흔히 보면은 성경을 영어로 쓰기도 하고 다른 나라 말로 성경 쓰기를 한다든지 또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억력 테스트를 위해서 꽃 이름을 외워본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충분히 뇌를 자극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그걸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세가 드실 때, 나이가 들을 때 취미생활을 통해서 치매 예방을 하는 거죠. 신문을 읽거나 독서하는 것들도 좋고요. 다른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 어떠한 동호회 활동을 해서 혼자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기보다는 많은 사회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 성도 여러분들이야 저희야 교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치매의 종류와 원인 그리고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 치매에 대한 잘못된 견해나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두려워 떨고 계신 것 같은데, 하지만 치매는 결코 부끄럽거나 두려워 떨거나 숨겨야 할 질환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예방과 관리법에 힘쓰신다면 충분히 치매로 인해서 앞으로 걱정 안 하시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치매와 관련된 가장 궁금한 질문을 듣고 답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치매도 유전이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로 치매도 유전이 되는 게 맞나요? 네, 치매도 어느 정도는 유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 흔히 발생하는 후기 발현 알츠하이머 치매인 경우는 유전자 중에서 아포 유전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주로 관여한다고 되어 있죠. 혈관성 치매의 상당수도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 원인 중에 65%에서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직계 가족이 치매가 있는 경우는 2.5배나 치매 발생률이 높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치매가 있는 경우는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증 치매도 치료 방법이 있나요? 이미 퇴행이 진행되어서 뇌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 기능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중등도 이상에서도 치료를 꾸준히 하는 경우, 특히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이후에 그 심한 치매에 악화되는 것들은 막을 수 있고요. 중등도 치매에서 동반되는 여러 가지 정신행동 증상들, 또 망상이라든지 폭력성, 이러한 증상은 약물로 치료하면 증상의 개선 효과가 뚜렷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셨나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치매도 하나님이 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